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임장 갔다 온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제였어요. 어제여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임장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추가적으로 그 부분도 생각도 같이 한번 겸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경남 창원에 있는 상가입니다. 근린상가고 되게 넓어요. 88평. 토지 건물 일괄 전체 다 나온 건데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13744번입니다. 관련 사건 보니까 소유권 이전에서 나온 거 보면 이전 소유자도 경매로 낙찰받은 것 같네요. 일단 볼게요. 88평인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블라인드로 돼 있는데 지하예요, 지하. 지하 1층이어서 좀 그건 아쉽죠. 최초 감정가가 3억 7천이었는데 5차에서 지금 매각이 됐어요. 5차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더 써서 낙찰이 됐는데 한 명 들어왔거든요. 저도 그 임장을 갔다 오고 나서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한 명 들어왔고 낙찰 받았어요. 제가 유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위치부터 볼게요. 지적도를 보면 창원에 용지 호수가 있고 창원에 유명한 용지 아이파크가 있죠.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아무래도 이쪽에 아파트가 비싸요. 비싸고 바로 옆에 있는 상업지 토지에 있는 상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나? 아니면 뭐 임대가 많이 붙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영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었고 매매나 임대가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활발하게 상가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었고 위치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 사진을 보면 이런 상업지에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예요. 지금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래요. 이 건물이고 여기는 뭐죠? 그 기계식 주차가 있고 이렇게 생겼고 엄청 활발하죠. 상가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문이 닫혀 있어요. 가정식 뷔페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뭐가 붙어 있는데 안에 사진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상가 관리하시는 분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지금 아까 사진은 봤고 88평이어서 되게 커요. 크고 지금 뭐 이분이 임차인분이 보증금 2천에 쓰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조사는 돼 있는데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봤더니 몇 년이죠? 지금 15년도에 1억 5,500에 경매를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낙찰을 받고 나서 바로 뭐 그냥 현금으로 산 것 같네요. 대출이 없는 거 보니까 등기부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출을 받은 걸로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보면 등기부를 요약된 걸 보니까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낙찰 받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에는 이것도 근저당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현황조사서에서도 임대차 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없고 세입자가 2020년 8월까지 영업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영업을 안 한 상태죠. 2년은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임차인이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건축물대장에서도 원래는 뭐 노래연습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에서도 위반 건축물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뭐 해제가 된 걸로 보이고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뭐 특별하게 내용이 없어요. 뭐 볼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임장 가서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미납관리비가 공실일 경우에 미납관리비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임장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가 관리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납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3년 이내에 공영관리비냐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년 이내에 공영관리비가 5천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냐? 통상적으로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근데 그러면 공실이 어느 정도나 공실이 있었냐?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봐도 100만 원인데 2년이라고 하면 2,400만 원이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근데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느낌인데 뭘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냥 싶어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3년 이내에 공용 관리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나와있죠?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대로 사는 법. 경매로 산 아파트 밀린 관리비 당황하지 말고 청구서 꼼꼼히 따져라.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상가 관리 규약에서 전유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포함해 체납한 모두 관리비를 매수인이 승계시키도록 규정했다고 해도 매수인은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로 나왔는데 대법원 판례가 2001-8677이에요. 제가 판례도 찾아놨는데 일단 이따 보여드리고 또 추가로 체납된 공유 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도 공유 부분의 관리비 연체료까지 승계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로 나왔어요. 2004-3598 이게 지금 기사로도 나와 있고 이게 기사도 작년 기사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유 부분에 대해서만 낸다. 마찬가지로 경매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를 경락받고자 하는 경우 상가 관리소를 통해 체납된 공용 부분 관리비 액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저거를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낙찰 받으신 분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상가의 경우는 체납된 관리비가 상당한 액수가 많기 때문이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민법 쪽쪽쪽쪽쪽쪽쪽 해서 체납된 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지금 이거는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를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아까 이제 기사에는 요약해서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거 대법원 판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아도 공용 부분의 상가든 아니면 아파트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납부를 하면 돼요. 연체에 대한 것도 상관이 없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확인하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여서 혹시나 공실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가나 뭐나 뭐 아파트든 뭐든 누가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실일 경우에는 집합 건물의 경우는 이런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 판례 말씀드린 것도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이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들은 잘 확인하셔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